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를 놀라게 한 아주 이례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배우 심영탁의 생후 10개월 된 아들, 하루가 서울 관광 홍보대사로 임명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과 SNS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관광 홍보대사라는 자리는 그동안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배우나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K-팝 스타들이 맡아왔던 상징적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도 아니고 수많은 팬덤을 거느린 아이돌도 아닌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10개월 된 아기가 그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왜 하필 아기였을까? 왜 하루였을까? 그리고 이 결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결정이 우연이나 이벤트성 장난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와 전략을 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그리고 지금 시대가 원하는 상징이 무엇인지가 이 한 번의 선택에 집약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강하게 반발했으며, 또 누군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단 한 명의 아기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배우 심영탁과 그의 가족은 어떤 이미지로 대중에게 인식되어 왔는지, 그리고 하루라는 존재가 왜 이토록 강력한 상징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귀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계산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심영탁이라는 인물과 그의 공적 이미지, 그리고 가족이 만들어온 서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심영탁이라는 이름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대중문화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는 초대형 톱스타의 길을 걸어온 배우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작품 활동과 예능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이미지는 화려함이나 완벽함보다는 인간적인 솔직함과 어딘가 허술한 매력에 가까웠습니다. 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고, 시청자들은 그를 멀리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일상 속 이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영탁의 대중적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변화한 계기는 결혼과 가족의 공개였습니다. 그의 결혼 소식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소비되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한 배우의 인생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그의 태도는 과장되지 않았고 보여주기식 감동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한 가장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고, 이 점이 대중의 신뢰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존재가 등장하면서 이 서사는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하루는 연출된 캐릭터가 아니었고 특정 콘셉트를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의 품 안에서 웃고 울며 자라는 평범한 아기였고, 바로 그 점이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중은 완벽하게 포장된 스타 이미지보다 현실과 닮아있는 진짜 모습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순수한 상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심영탁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가족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아이를 통해 주목을 끌기 위해 과도한 노출을 하거나 상업적인 메시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절제된 방식으로 일상을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대중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 신뢰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심영탁이라는 인물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이미지 위에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울 관광 홍보대사가 반드시 유명세와 팬덤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자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심영탁과 하루의 사례는 영향력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가가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 수많은 K-팝 스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하루라는 존재가 더 강력한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단순한 파격을 넘어 어떤 전략적 계산을 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하루가 선택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의 홍보대사 공식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관광홍보대사는 대체로 인지도와 파급력을 기준으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가수, 해외 인지도가 높은 배우, 혹은 국제 행사에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인물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단기간에 주목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홍보 모델 개인의 이미지가 도시의 이미지보다 앞서게 되고 메시지가 스타 개인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루라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하루는 어떤 장르의 스타도 아니고 특정 팬층을 전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나이, 국적, 취향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악이라는 상징은 경쟁이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보호와 호감을 이끌어냅니다. 이 점은 관광 홍보라는 목적과 매우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서울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한 메시지는 화려함이나 속도감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대도시이지만 그 안에서 가족과 일상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짧은 영상만으로도 복잡한 설명 없이 감정적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K-pop 스타들은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안티팬과 논란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도시 이미지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도 따릅니다. 반면 하루는 논란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순수성 자체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 선택은 우연히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읽은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의 글로벌 홍보 트렌드는 과장된 메시지보다 진정성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완벽하게 연출된 광고에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장면에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기억합니다. 하루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선택이 기존의 K-pop 스타 중심 홍보 방식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그리고 왜 이번 결정이 단순한 파격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택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비교 대상은 단연 K-pop 스타들입니다. 수많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해외 인지도와 화제성 면에서는 이미 검증된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닌 하루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홍보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파격적인 선택이 아니라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K-pop 스타를 내세운 홍보는 분명 강력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로 메시지를 확산시킬 수 있고 SNS와 미디어 노출 효과도 즉각적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대체로 스타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도시는 배경이 되고 기억에 남는 것은 노래와 얼굴, 퍼포먼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지의 정체성은 부차적인 요소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반면 하루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하루 자체가 메시지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합니다. 아기가 웃고 있는 장면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공원, 거리, 하늘, 사람들의 표정까지 함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도시로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경쟁의 부재입니다. K-pop 스타가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비교가 발생합니다. 어느 그룹이 더 유명한지, 어느 스타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홍보 메시지는 갈등과 분열의 여지를 안게 됩니다. 하루는 그런 경쟁 구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악의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속도와 성과만을 강조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일상의 안정,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하루는 그런 가치관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설명 없이도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어떤 스타보다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스타를 버린 선택이 아니라 중심을 재배치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더 큰 자극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장면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중심에 하루라는 존재가 놓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결정이 대중과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왔는지 찬사와 비판이 어떻게 교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홍보대사 임명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반응은 즉각적으로 갈라졌습니다. 놀랍다는 감탄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선택이 신선한 발상이라는 의견과 지나치게 화제성에 의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홍보 이슈를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이 선택이 시대의 감수성을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도한 연출이나 유명세 대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해외 부모층을 중심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훨씬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아기를 통해 도시를 소개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공적 자리인 홍보대사에 아직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아이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명인사의 가족이라는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선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논쟁 자체가 이미 홍보 효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이름을 통해 서울 관광 홍보대사라는 제도에 다시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제도가 단숨에 대중 담론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찬반을 막론하고 모두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이미 목적의 상당 부분을 달성했습니다. 언론의 반응 역시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매체는 파격적인 사례로 소개하며 긍정적인 해석을 덧붙였고, 다른 매체는 제도적 의미를 짚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도 이 사안을 가볍게 그만큼 이 결정이 기존의 틀을 흔들었고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사례가 서울 관광 홍보 전략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하루의 임명은 단순히 한 명의 홍보대사를 세운 사건이 아니라 서울 관광 홍보 전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얼굴을 찾는 경쟁에서 벗어나 도시 자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로 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도시입니다. 문제는 인지도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는가였습니다. 빠르고 복잡한 도시, 경쟁이 치열한 공간이라는 인식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피로감을 동반합니다. 하루라는 상징은 이 이미지를 부드럽게 재구성합니다. 서울은 아이도 머물 수 있고 가족이 함께 걸을 수 있으며 일상이 숨쉬는 도시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덧붙여집니다. 이 방식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인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기를 내세운 홍보는 즉각적인 숫자 상승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러나 깊게 각인되는 이미지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특정 스타의 얼굴을 잊어도 따뜻한 장면과 감정은 오래 기억합니다. 서울은 바로 그 기억의 자리에 스스로를 놓으려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권위의 해체입니다. 홍보대사라는 자리가 반드시 영향력 있는 어른의 몫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는 더 유연해졌고 대중과의 거리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의 존재는 제도를 친근하게 만들었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낮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이 항상 정답으로 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판과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이 안전한 선택 대신 질문을 던지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관광 홍보란 무엇인가? 도시는 어떤 얼굴로 세계를 만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루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스타일 목소리보다 장면과 감정으로 말하는 도시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만들어낼 변화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서울만의 특수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글로벌 도시 홍보 전략의 변화 흐름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더 이상 랜드마크나 유명 인사만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도시일수록 차별화의 핵심은 삶의 장면과 감정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올릴 때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하루의 등장은 상징적입니다. 아기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며 경쟁의 주체가 아니라 공감의 매개입니다. 이 점은 관광 홍보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관광은 결국 머무는 경험이고 그 경험은 안전과 편안함 위에서만 긍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아기가 등장하는 이미지는 무의식적으로 이 도시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선택은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거의 완전히 제거합니다. 유명 연예인은 문화적 맥락을 필요로 하지만 아기의 미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는 글로벌 홍보에서 가장 이상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번역이나 해석 없이도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전략은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서서히 재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첫 인상이 되고 이미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화려한 야경이나 쇼핑의 도시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머물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덧붙여집니다. 물론 이 방식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아기라는 상징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매우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노출이나 상업적 활용은 곧바로 반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성패는 얼마나 절제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의미가 전달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루의 임명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고 혹은 도시 홍보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결정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